안녕하세요. 매직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컨디션 점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거예요. 첫째, 가민 컨디션 점수라는 게 도대체 뭔지. 둘째, 왜 이걸 24시간 내내 차고 있어야 하는지. 셋째, 이 점수 과연 얼마나 믿을만 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똑똑하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민에서 보여주는 이 컨디션 점수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만들어진 건지 그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걸 가민에서는 종합 건강 점수, 줄여서 CHS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되게 복잡한 신호들 있잖아요. 이걸 싹 모아서 짠 하고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내 지금 건강 상태나 회복은 잘 됐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았는지, 또 오늘 운동해도 될 컨디션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딱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가민 쓰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실 텐데요. 바로 바디 배터리랑 트레이닝 레디니스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디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의 내 에너지 총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트레이닝 레디니스는 좀 더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 빡세게 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점수들은 뭘로 계산하느냐? 결국 핵심은 이 네 가지입니다. 심박수 변이도, 우리가 HRV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 RHR. 여기에 수면의 질과 활동량까지. 이 네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이 정보를 얻으려고 시계를 24시간 내내 차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운동할 때만 차면 안 되는 걸까요?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하루 종일 차는 것도 아니고 왜 잠잘 때까지 굳이 차고 자야 점수가 정확해진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두 가지 HRV와 RHR에 숨어 있습니다. 이 둘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HRV, 즉 심박수 변이도는 스트레스나 피로 같은 지금 당장의 상태 변화를 딱 잡아내는 스냅샷 같은 거고요. 반면에 RHR, 안정시 심박수는 내 심혈관 건강이나 체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기준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우선 RHR부터 볼게요. 가민이 안정시 심박수를 어떻게 재냐면요. 24시간 동안 가장 심박수가 낮았던 30분의 평균을 내요. 근데 이 가장 낮은 순간이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예요. 몸이 완전히 이완됐을 때죠. 그러니까 만약 잠잘 때 시계를 풀어버리면 이 가장 중요한 순간의 정보를 놓치게 되고 결국 실제보다 안정시 심박수가 훨씬 높게 측정되는 거죠. 정확도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HRV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의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가민은 우리가 자는 내내 5분마다 HRV를 계속 재거든요. 그리고 그 값들의 평균을 내서 그날의 HRV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필 밤새도록 재냐면 그래야 우리 몸의 회복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가 실제로 얼마나 제 역할을 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24시간 내내 특히 잠잘 때 시계를 차지 않으면 RHR은 엉터리가 되고 바디 배터리 점수도 믿을 수 없게 되고요. 심지어 회복이 다 된 줄 알고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점수의 신뢰도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가민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냉정하게 이 점수를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혹은 한계점은 바로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민이 이 점수를 계산하는 정확한 공식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일종의 영업비밀인 셈이죠. 이렇게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점수가 중요한지, HRV가 중요한지, 어떤 게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니 외부의 과학자들이
이 점수 계산 방식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하고 검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여러 정보를 합쳐서 만든 종합 점수 자체가 학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HRB나 안정식 심박수 같은 개별 정보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해요. 하지만 이걸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최종 점수가 과연 믿을만 하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경험 있으시죠? 나 오늘 컨디션 진짜 좋은데? 몸도 가볍고. 근데 왜 바디 배터리는 바닥을 치고 있지? 이런 거요. 그 밖에도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첫째, 이 알고리즘 자체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나이가 많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둘째, 회사마다 측정 방식이 다 달라서 가민 점수랑 애프로치 점수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중 페널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잠을 잘 못 자면 당연히 HRV도 나빠지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이 수면 부족으로 점수 깎고 HRV 저하로 또 점수를 깎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원인으로 두 번 벌점을 받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명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날그날의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점수가 50점이네, 80점이네. 이거에 기분 상하거나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몇 주, 몇 달에 걸친 장기적인 추세를 보세요. 내 점수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컨디션 점수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요즘 좀 무리했나?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활동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또 강한 훈련을 한 다음 날 회복 점수를 보면서 오늘은 가볍게 뛸까? 아니면 쉴까?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고요. 야근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바디 배터리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일이 내 몸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을 다룰 때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만약 시계가 보여주는 숫자랑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다르다면 무조건 내 몸의 느낌을 믿으세요. 기계가 아니라 내 몸이 정답입니다. 둘째, 절대로 이 점수만 보고 중요한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애프로치 점수장, 내 가민 점수를 비교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민 시계는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참고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민 앱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연 오늘 여러분의 점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